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대구 등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무더운 날이 예상되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한편 태풍 네파탁은 우리나라에 다음 주 초반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저녁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에도 강한 소나기 구름이 지나면서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때 벼락을 동반하면서 여름철 소나기답게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안개 때문에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해가 나면서 안개는 점점 걷히겠습니다. 현재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제1호 태풍 네파탁은 내일 중국에 상륙하면서 점점 북상하겠는데요. 11일 월요일쯤에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열대저압부란 태풍보다 한 단계 약한 열대성 저기압의 일종인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다음 주 초반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동해안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6도, 영덕과 포항 30도, 경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지역은 오늘 계속해서 흐린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가 26도, 독도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은 오늘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중부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계속해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기 전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지역 소사육두수는 전국 최대의 규모이고 농업 인구나 생산액도 경북에서 1위입니다. 하지만 경주시의 행정은 농축산업을 홀대하고 관련된 행정기구까지 축소하고 있다며 농업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지역 소사육두수는 7만여 두로 전국 최대 축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8천억 원대인 농업 총생산액과 함께 농업인의 수도 4만 명이 넘어 경북에서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경주시의 농축산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4급 경제산업국장 소속이던 농정과와 축산과를 5급인 농업기술센터장 소속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농축산 관련 예산 배분이나 정책적 지원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경주 지역 5개 농업인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경주시에서는 홀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경주시 속에서 농업은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업 정책이 이렇게 밀려서는 안 됩니다. 경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번 조직 개편을 원점으로 되돌려 농정 관련국을 신설하고 농업발전기금 조성과 농업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축산인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가면 갈수록 축소되는 게 아니겠냐. 합병을 시키면 하나의 국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좀 제일 필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 경주시는 농축산업 육성과 발전에 초점을 맞춰 이번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며 규정상 농축산국의 신설은 인구 30만 명이 넘는 시점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관련 부서가 밀집되어 있는 기술센터로 이전함으로써 축산과의 기능과 역할이 더 정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 조직 개편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경주시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거둔 세수는 8조 5,900억 원으로 4년 전 4조 4,500억 원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수가 늘고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세수가 오히려 줄었고 전국적으로도 10%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쳐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이 길고 강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11%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6,120가구로 전달보다 540여 가구 늘었으며 전국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전국 미분양 주택 가운데 대구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부터 10% 안팎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사는 환경민원을 이유로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짓도록 하는 이른바 거리 제한 조례를 지자체별로 두고 있는데요. 포항시의 이 조례가 다른 시군에 비해 너무 강하다 보니 축사를 들판 한가운데로 옮기거나 아예 사육을 포기해야 하는 등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10여 마리를 키우며 송아지를 낳아 내다 파는 축산 농가입니다. 축사가 노후되고 마을 가운데 있어 그동안 환경민원이 잇따르면서 최근 도로 건너편에 새 축사를 지으려고 턱까지 닦아놓았지만 정작 축사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가 2012년 조례로 정한 축사 거리 제한 규정에 따르면 한우를 5마리 이상 키우려면 민가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150m 거리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항시의 소축사 제한 거리는 인근 경주시의 3배에 이르는 등 경북 최고 수준이어서 너무 지나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게 축산농가의 주장입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제한거리가 50m인 것과 비교하면 6배에 이를 정도로 규제가 강합니다. 축사 틀을 닦아 놓고도 거리 제한 데가 걸려서 실질적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거의 축사 짓는 포기 상태로 있습니다. 인근에 최근 새로 지은 축사. 마을에서 밀려나 자리 잡은 곳은 뜻밖에도 들판 한가운데입니다. 새로 짓는 축사의 상당수가 이렇게 들판으로 모여들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축사를 피해 항공 방제를 해야 해 벼농사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축산 농민들은 소가 농약에 노출될까 봐 걱정입니다. 농약이 날려서 가축에 영향이 있을까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축사가 이렇게 덜 중간에 오다 보니까 주변의 농지에 방제가 덜 될까 싶어서 또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축사 거리 제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아예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적지 않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거리 제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포항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부추한우 브랜드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합니다.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지금 같은 법으로 딱 묶여져 있는데 브랜드 사업에도 우리 같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포항시는 귀농 귀촌 인구가 늘면서 환경 민원이 많아지고 도농 복합 도시의 특수성 탓에 축사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즘은 이제 외지에서 많이 이제 전원주택지가 들어오는데 옆에서 냄새 나고 하면은 조금만 놔두면 신고하고 그러거든요. 축사 인근에 사는 주민과 축산 농민이 공존할 수 있는 포항시의 해법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번 달 경북 동해안 지역의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경북 동해안 지역 2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달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59로 지난달에 비해 1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지난달 67로 전달보다 7포인트 상승했고 이달 전망은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포항철강공단 모 업체 납품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에 고철을 납품하는 업자가 고철에 다른 것을 섞는 수법으로 양을 부풀려 공급하고 차익을 챙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자가 챙긴 돈 일부가 철강업체 관계자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이 포항에 이어 경주에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뿐만 아니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도착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장미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시 후 300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새로 설치된 단말기 화면을 쳐다봅니다. 버스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는 물론 포항에도 지난 2008년 도입된 것에 비하면 늦은 편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경주에는 차가 자주 없는데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거 보고 빨리빨리 알 수 있으니까 버스를 더 이용하는 것 같아요. 경주시 버스 정류장 800여 곳 가운데 버스 승객들이 많은 시내와 관광지 100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승객 수가 적어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의 버스 이용객은 휴대폰을 이용하면 버스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주 시내버스 160여 대의 모든 도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버스에 장착된 GPS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주시 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하기 때문에 버스 고장이나 돌발 상황 등에 대한 경주시의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뿐만 아니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포항과 울산을 지나는 12개 노선 정류장과 외곽 지역 200여 곳에도 버스 정보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경주시는 내년까지 경주 전역의 실시간 버스 정보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는 어민 소득 증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달부터 간포항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신축 공사에 착수해 내년 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는 6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1,000여 제곱미터에 수산물 가공 처리장, 위판장과 함께 옥상 정원 등의 관광 편의시설도 갖춰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업인들의 조업에 큰 피해를 주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조만간 동해 연안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전남과 제주 먼바다에서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1헥타르당 최대 100개체가량 분포한 것을 확인했다며 다음 달 초쯤 동해 연안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국내 연안 유입은 지난해보다 10일 빠른 것으로 올해는 해파리를 이송하는 대만 한류가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관측 장비가 없던 과거의 지진 기록과 피해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문헌에 나와 있는 지진 기록들을 홍석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조선 후기 대구에서 유학자로 활동한 임재 서찬규의 일기입니다. 지진 발생 기록이 1845년부터 15년간 14차례나 등장합니다. 몸으로 진동을 느낀 지진만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최소 3.0 이상의 지진이 대구에서 거의 매년 발생한 셈입니다. 시기별로 나누어서 볼 때 약 80, 90%가 지진이 2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 영남 지역의 지진 기록은 각종 역사서에도 잘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통일신라 때인 779년 경주에 지진이 발생해 100여 명이 사망했는데 고층 건물이 없던 당시 이 정도 피해면 지진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2,000번 이상 지진이 언급됩니다. 특히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이례적으로 지진이 급증하는데 전체 지진의 무려 3분의 1이 영남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정치적 의미가 담긴 현상만 취사 선택해 기술한 점을 감안하면 영남 지역의 실제 지진 횟수는 기록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스텍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와 조병훈 연구교수 연구팀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이황화 결합을 적용해 인공뼈와 공업용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새로운 자원을 얻을 수 있어 친환경 기술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포스텍 차영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열 안전성과 경제적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강력한 탄산 무수화 효소를 개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습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산지 표시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게는 형량과 벌금 하한제가 도입돼 5년 안에 원산지 거짓 표시를 다시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원산지 표시법을 적용하고 형량과 벌금 하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대구에서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시행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첫 해 예산 집행 내역을 봤더니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인데다 자치구간 경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한 뒤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선정된 주민공모 사업 170여 건을 보면 놀이터 공원 보수, CCTV 방범 등 설치, 보도블럭 공사 등이 76%나 됩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이 쓰여야 할 민원성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 예산 사업 공모를 공무원이 주도하고 그 예산은 쌈짓돈으로 인식돼 자치구간 실적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 8개 구군의 공무원들의 개입 행위가 당연시되어서 이게 이제 사업 경쟁이 아니라 자치구의 경쟁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대구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올해 접수된 대구의 주민공모 사업은 1,700여 건으로 지난해 800여 건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90여 명의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3주 동안 두세 차례 회의를 통해 수백 건을 심사해야 해 운영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개선 방안을 찾고 예산 심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좀 공모직 쪽을 늘리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많은 위원들이 좀 참여를 해서 좀 더 개선도 시켜나가고. 시행 2년째를 맞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덕에서 회를 먹은 대학 교직원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영덕 소방서에 따르면 경북 안동의 A대학 교직원 9명이 어제 낮 영덕군의 한 식당에서 회를 먹은 뒤 오후 6시쯤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영덕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대학교 워크숍에 참가하러 영덕에 왔다가 회를 먹었으며 보건당국은 이들의 가건물을 채취해 조사 중입니다. 지난 5월 대구 경북 적 대형 소매점의 매출 감소폭이 올해 들어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줄고 경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 줄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는 매출 감소가 2에서 3%대에 머물렀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파견 근로자가 많은 업체와 사내 하도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어제부터 근로감독 활동을 벌입니다. 노동청은 허가 없이 불법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 기간제 근로자를 근거 없이 차별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 파견법을 위반한 업체 40곳을 적발해 6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올해 울산에서 포항으로 이적한 양동현이 포항의 연승 행진을 이끌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양동현은 포항이 지난달 25일 서울전에서 2대1 승리 이후 3연승을 달리는 동안 3골 1도움을 기록했고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탈장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해 올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올해 4대 신규 사업 중 경북 계량형 한옥에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문화융성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경북형 한옥의 기와와 대들보 등 한옥의 지식재산을 분석해 IT 기술과 융합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와 관련 기업이 함께 참여합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경북 계량형 한옥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특허와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어제부터 다음 달까지 경북 지역 17개 중고등학교 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울진 요트학교에서 청소년 해양 레포츠 체험교실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험교실은 크루저 요트와 윈드서핑, 스노클링, 바다 래프팅 등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실기 실습과 이론 교육을 병행해 진행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마무리되는 주요 SOC 사업이 많은 만큼 국비 확보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대형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일선 시군 공무원들에게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타 시도와의 전략적인 연계 방안을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년간 10개 예타 사업이 통과됐고 현재 진행 중인 예타 사업은 모두 4건입니다. 어제 저녁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에도 강한 소나기 구름이 지나면서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때 벼락을 동반하면서 여름철 소나기답게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안개 때문에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해가 나면서 안개는 점점 걷히겠습니다. 현재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제1호 태풍 네파탁은 내일 중국에 상륙하면서 점점 북상하겠는데요. 11일 월요일쯤에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열대저압부란 태풍보다 한 단계 약한 열대성 저기압의 일종인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다음 주 초반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동해안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6도, 영덕과 포항 30도, 경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지역은 오늘 계속해서 흐린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가 26도, 독도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은 오늘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중부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계속해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기 전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